안녕하세요. 민준이 할머니 되는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 손자를 안고 있습니다. 작고 따뜻한 숨결이 제 가슴에 닿습니다. 이 아이를 처음 안았을 때 저는 울었습니다. 7년을 기다렸습니다. 7년 동안 아들 부부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저는 압니다. 어머니, 이번에도 안 됐어요. 며느리 수진이가 병원에서 돌아올 때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저는 그럴 때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따뜻한 미역국을 끓여주고 방문 앞에 살며시 놓아두는 것밖에는. 아들 현우는 더 힘들어했습니다. 아내가 우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거실에서 멍하니 TV만 보고 있었습니다. 실은 TV를 본 게 아니었을 겁니다. 그저 며느리를 마주하기가 두려웠던 거죠. 불임 치료는 우리 집안의 전쟁이었습니다. 병원비가 얼마나 들었는지 저는 세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어머니 괜찮아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말했지만 저는 몰래 통장에서 돈을 빼서 현우방 서랍에 넣어두곤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 돈 봉투가 제 방문 앞에 다시 놓여 있었지만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수진이가 저를 부르며 뛰어왔습니다. 손에는 임신 테스트기를 쥐고 있었습니다. 두 줄. 선명한 두 줄이었습니다. 됐어요, 어머니. 드디어 됐어요. 저는 며느리를 안았습니다. 정확히는 며느리가 저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둘이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부엌 한가운데에서요. 현우가 퇴근하고 들어왔을 때 저희는 아직도 울고 있었습니다. 왜 그래요? 왜 우세요? 아들이 놀라 물었습니다. 수진이가 임신 테스트기를 내밀었습니다. 아들은 그것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주저앉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서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아빠 됐어요, 현우 씨. 우리 아빠 엄마 됐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기쁨 때문이었습니다. 10달이 정말 빨리 지나갔습니다. 수진이 배가 불러오는 것을 보면서 저는 30년 전 제가 현우를 임신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시어머니, 현우 할머니가 저를 어떻게 챙겨주셨는지. 이제는 제가 며느리를 챙길 차례였습니다. 어머니,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수진이가 설거지를 하려 하면 제가 말렸습니다. 괜찮아. 내가 쉬어야지. 어머니, 임신이 병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조심해야지. 사실 며느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너무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유리 위를 걷는 사람처럼. 계단을 내려올 때도 난간을 꼭 잡았고 앉을 때도 천천히 앉았습니다.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7년을 기다린 아기니까요.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습니다. 수진이는 진통이 시작되자 병원으로 갔고 저와 현우도 함께 갔습니다. 진통이 얼마나 오래 계속되었는지 모릅니다. 현우는 분만실 밖에서 안절부절 못했고 저는 복도 의자에 앉아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무사히. 그리고 마침내 으앙, 으앙. 그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아들입니다. 3.2kg예요. 아들, 손자. 우리 집의 대를 이을 손자가 태어난 것입니다. 현우가 분만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조금 뒤에 들어갔습니다. 수진이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그 옆에 현우가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보세요. 우리 아들이에요. 현우가 저에게 아기를 건넸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손자를 안았습니다. 작았습니다. 정말 작았습니다.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작은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작은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민준아. 우리 민준이. 이미 이름도 지어놨습니다. 민준. 백성을 다스리는 어진 사람이 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수진이를 봤을 때 며느리는 아기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기쁘고 행복해야 할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불안한 눈빛이었습니다. 수진아, 괜찮니? 제가 물었습니다. 네. 네, 어머니. 괜찮아요.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도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저는 그때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잊어버렸습니다. 출산 직후라 그런 거겠지. 피곤해서 그런 거겠지. 민준이가 태어나고 3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손자를 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민준이 방으로 갔습니다. 아기 침대에 누워있는 손자를 보면 하루가 시작되는 느낌이었습니다. 할미 왔다. 우리 민준이 잘 잤어? 민준이는 제 얼굴을 보면 웃었습니다. 이가 없는 잇몸을 드러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예쁜지. 수진이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니, 점점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민준이를 제가 안으려 하면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씻길게요. 어머니, 제가 재울게요. 처음에는 며느리가 아기를 너무 사랑해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7년을 기다린 아기니까 손 하나 까딱하는 것도 소중하겠지. 그런데 어느 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수진이는 민준이를 저한테 맡기지 않으려 한다는 것을. 저뿐만 아니라 현우한테도요. 여보, 내가 안을게. 현우가 손을 내밀면 수진이는 아니야. 내가 할게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당신도 쉬어야지. 괜찮아. 나는 괜찮아. 그리고 며느리는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얼굴에 다크서클이 생기고 머리는 푸석해졌습니다.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하는 게 보였습니다. 수진아, 내가 민준이 좀 볼게. 너 좀 자. 제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 괜찮아요. 괜찮은 게 아니야. 얼굴 좀 봐. 정말 괜찮아요. 며느리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뭐가 그렇게 불안한 걸까? 설마 제가 손자를 뺏어갈까봐 걱정하는 건가? 민준이 100일이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집에서 작은 잔치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친척들을 부르고 수진이 친정 부모님도 오시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준비할게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할게. 내가 무리하면 안 되지. 어머니, 저 이제 괜찮아요. 그래도. 결국 저는 준비를 거들기로 했습니다. 100일상 음식도 차려야 하고 집안도 정리해야 했습니다. 100일 이틀 전이었습니다. 저는 수진이 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민준이를 데리고 잠깐 병원에 갔었습니다. 예방접종 때문이었습니다. 옷장을 정리하다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수진이 속옷이 들어있는 서랍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정리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랍 맨 밑에 하얀 봉투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남의 물건을 함부로 보면 안 되니까요. 하지만 봉투가 조금 튀어나와 있었고 저는 그것을 넣어주려다가 봉투 겉면을 봤습니다. DNA 친자 감정 결과서. 제 손이 멈췄습니다. DNA, 친자 감정.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런 게 여기 있는 거지? 저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현우는 회사에 갔고 수진이는 병원에 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보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천천히 열었습니다. 종이가 한 장 나왔습니다. 병원 로고가 인쇄되어 있었고 아래에는 글자들이 빼곡했습니다. 제 눈은 자동으로 결과 부분으로 향했습니다. 친자관계 확률 0%. 의뢰인 김수진과 피검자 박현우 사이의 자녀 박민주는 피검자의 생물학적 자녀가 아닙니다. 봉투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0%? 현우의 자녀가 아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민준이가, 우리 민준이가 현우 아들이 아니라고? 검사 날짜를 봤습니다. 민준이 출산 일주일 후였습니다. 수진이가 직접 검사를 의뢰한 것입니다. 저는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본 건가 싶어서.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친자관계 확률 0%. 현우의 아들이 아니다. 그럼 민준이는 누구 아들인가요? 수진이가 바람을 핀 건가요? 아니, 그럴 리가. 수진이는 그런 아이가 아닌데. 7년 동안 현우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저는 봉투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넣어지지도 않았습니다. 문득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왔어요. 수진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황급히 서랍을 닫고 일어섰습니다. 얼굴을 쓸어내렸습니다. 진정하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계셨어요? 수진이가 방문을 열었습니다. 민준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응, 그냥. 청소 좀 하고 있었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니. 수진이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웃음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민준이 주사 잘 맞았어? 네, 울기는 했지만 금방 괜찮아졌어요. 수진이가 민준이를 아기 침대에 눕혔습니다. 저는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로 가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민준이. 우리 민준이. 그 작고 예쁜 우리 손자가 현우 아들이 아니라고? 그럼 저한테는 손자가 아닌 건가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준이 방에서 아기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가 달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쉿,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저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현우한테 말해야 하나? 아니면 수진이한테 먼저 물어봐야 하나?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 다른 사람 검사 결과는 아닐까? 하지만 이름이 명확했습니다. 김수진, 박현우, 박민준. 분명했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떡하죠? 우리 민준이를 어떡하죠? 그리고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현우가 이 사실을 안다면 민준이를 거부할까요? 7년을 기다린 아들인데 자기 핏줄이 아니라는 걸 알면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수진이는 왜 이 검사를 한 거죠? 설마 자기도 의심했던 건가요? 아니면 알고 있었던 건가요? 너무 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아침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침은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뭔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그날 이후 저는 달라졌습니다. 민준이를 볼 때마다 자꾸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우리 핏줄이 아닐까? 하지만 동시에 이 작은 손을 잡고 있으면 그런 생각이 사라졌습니다. 피가 뭐가 중요한가? 이 아이는 그냥 사랑스러운데. 하지만 밤이 되면 다시 의심이 찾아왔습니다. 수진이를 보는 제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눈치챘을까요? 제가 알고 있다는 것을. 민준이 100일 잔치는 잘 끝났습니다. 친척들이 왔고 수진이 친정 부모님도 오셨습니다. 모두 민준이를 보며 현우 닮았네, 수진이 닮았네 하며 웃었습니다.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며 속으로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닮았다고? 정말 닮은 걸까? 어머니, 괜찮으세요? 수진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응? 왜? 안색이 안 좋으세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거짓말이었습니다. 피곤한 게 아니라 머릿속이 복잡한 거였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손님들이 돌아갔습니다. 현우는 정리를 하고 있었고 수진이는 민준이를 재우러 갔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을 씻으면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현우한테 말해야 하나? 아니면 수진이한테 먼저 물어봐야 하나? 혹시 수진이가 바람을 핀 게 아니라면? 다른 이유가 있다면? 하지만 DNA 검사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0%. 현우의 아들이 아니라고. 그럼 누구 아들인가요? 다음 날부터 저는 수진이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며느리가 뭘 하는지 봤습니다. 민준이를 안고 있는 모습, 우유를 먹이는 모습, 기저귀를 갈아주는 모습. 평범했습니다. 너무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외도를 한 사람 같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커피 드릴게요. 수진이가 커피를 내려왔습니다. 고마워. 요즘 잠 못 주무시는 것 같아요. 괜찮으세요? 며느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나이 들면 잠이 안 와. 그래도 무리하지 마세요.
수진이는 다정했습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7년 동안 저를 잘 모셨습니다. 그런 며느리가 정말 바람을 폈을까?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결정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현우한테 말할까, 수진이한테 말할까? 어느 날 오후 저는 옛날 친구 경숙이를 만났습니다. 동네 카페에서였습니다. 야, 오랜만이다. 손자 100일 잘 지냈어? 응, 잘 지냈지. 그래, 축하해. 손자 보면 정말 좋지? 응. 제 대답이 힘이 없었나 봅니다. 경숙이가 이상하다는 듯 저를 봤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아무것도. 야, 나 누군데? 말해봐. 며느리가 또 뭐 잘못했어? 경숙이는 제 오랜 친구였습니다. 며느리 이야기를 자주 나눴습니다. 물론 불평만 한 건 아니었지만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경수가 만약에 말이야. 만약에 며느리가 바람을 폈다면? 경숙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수진이가? 그럴 리가 없잖아. 만약에 그렇다면 말이야. 어떻게 해야 할까? 당연히 아들한테 말해야지. 그게 뭐 고민이야? 하지만 손자가. 손자? 그게 진짜 손자야? 핏줄도 안 섞인 아이를 뭐하러 키워? 경숙이의 말이 너무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키웠는데. 100일이 지났는데. 그래서 뭐 어쩌라고? 평생 속고 살라고? 미수가 정신 차려. 며느리가 잘못한 거야. 아들한테 당장 말해. 저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도 확실한 건지 모르잖아. 혹시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이유? 무슨 다른 이유? DNA 검사에서 0%가 나왔으면 그게 답이지. 경숙이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저는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경숙이 말이 맞나? 당장 현우한테 말해야 하나? 하지만 만약 제가 잘못 알고 있다면? 만약 오해라면?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수진이한테 직접 물어보기로. 다음 날 아침 현우가 회사에 간 후였습니다. 수진아. 저는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네, 어머니. 잠깐 얘기 좀 할까? 무슨 얘기요? 며느리의 얼굴에 긴장이 스쳤습니다. 뭔가 아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밖에 나가자. 산책하면서. 지금요? 민준이는? 민준이는 내가 안고 갈게. 저는 손자를 안았습니다. 유모차에 태웠습니다. 우리는 집 근처 공원으로 갔습니다. 평일 오전이라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민준이는 유모차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머니. 수진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내가 뭘 알고 있는지. 저도 알아요. 제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뭘 안다는 게. DNA 검사 결과요. 제 방에서 보셨죠?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들킨 것 같아 죄송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숨겼어요. 수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아. 어머니, 저 정말 잘못한 거 없어요. 정말이에요. 그럼 민준이는 현우 씨 아들이 맞아야 했어요. 맞아야 했는데. 며느리가 흐느꼈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며느리가 진정할 때까지. 한참 후 수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들어주세요.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그래, 말해봐. 며느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희가 7년 동안 불임 치료 받았잖아요. 응. 마지막 시도였어요. 진짜 마지막. 인공수정이었어요. 인공수정? 네. 현우 씨 정자로 인공수정을 했어요. 병원에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임신이 됐어요. 너무 기뻤어요. 드디어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민준이를 낳고 며칠 후에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더 떨렸습니다. 뭐래?
의료사고가 있었다고. 인공수정 과정에서 다른 환자분의 정자가 사용됐다고.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 저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병원에서는 너무 죄송하다고 실수였다고. 그럼 민준이는? 네. 현우 씨 아들이 아니에요. 다른 분이. 저도 모르는 누군가의 아이예요. 며느리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저는 멍하니 유모차를 바라봤습니다. 잠든 민준이를 봤습니다. 의료사고. 그럼 수진이가 바람을 핀 게 아니라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제가 물었습니다. 무서웠어요. 현우 씨한테 말하면 민준이를 거부할까봐, 저를 떠날까봐. 하지만 그래도 어머니, 저는 7년을 기다렸어요. 7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수진이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매달 병원 가서 주사 맞고 약 먹고 검사하고 임신 안 되면 또 실패하고 그렇게 7년을 버텼어요. 알아, 나도 알아. 그런데 드디어 임신이 됐는데 그게 의료사고라고? 제 잘못이 아닌데? 며느리의 목소리에 억울함이 묻어났습니다. 민준이를 처음 봤을 때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DNA 검사를 해보라고. 그래서 했구나. 네. 했더니 0%래요. 친자가 아니래요. 수진이가 다시 울었습니다. 어떡해요, 어머니. 저는 민준이를 사랑하는데. 제가 낳았는데. 그런데 현우 씨 아들이 아니래요. 저는 며느리를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하지만 제 머릿속도 복잡했습니다. 의료사고라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병원에서는 뭐래? 제가 물었습니다. 합의금을 준대요. 그리고 소송하지 말라고. 조용히 넘어가자고. 그걸 받았어? 아니요. 아직 안 받았어요. 저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제 아들이 누구 아들인지 알고 싶어요. 며느리가 절규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와 수진이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유모차에서 잠들어 있었고 우리는 말없이 앞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수진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저 현우 씨한테 말해야 할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말해야 할까? 아니면 숨겨야 할까? 나는 잘 모르겠어.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아. 네. 너는 잘못한 게 없어. 며느리가 저를 봤습니다. 정말요? 응. 너는 7년 동안 최선을 다했어. 병원이 잘못한 거지. 너는 아니야. 고마워요, 어머니.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제발 부탁이에요. 아직 현우 씨한테 말하지 말아주세요. 하지만 조금만요. 제가 준비할 시간을 주세요. 제가 직접 말할게요. 꼭요. 며느리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가 말할 때까지 기다릴게.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우리는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우는 아직 회사에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의료사고, 병원 실수. 그럼 수진이는 피해자인 거네요. 하지만 동시에 민준이는 여전히 현우의 생물학적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지? 그날 밤 저는 손자를 안았습니다. 민준이는 제 품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작고 따뜻했습니다. 민준아. 저는 손자에게 속삭였습니다. 너는 우리 손자야. 무슨 일이 있어도 할미가 지켜줄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피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진짜라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불안도 밀려왔습니다. 현우가 알게 되면 어떻게 반응할까? 민준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아니면 거부할까? 그리고 수진이는?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될까? 저는 손자를 꼭 안았습니다. 괜찮을 거야. 다 괜찮을 거야.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더 큰 폭풍이 올 거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식탁에 앉았을 때였습니다. 현우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수진아, 오늘 저녁에 제가 일찍 들어올게요. 왜? 민준이 사진 찍으려고요. 100일 기념으로 제대로 된 거. 사진관 예약했어요. 그래, 좋다. 수진이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봤습니다. 며느리도 저를 봤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에는 같은 불안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비밀을 언제까지 지킬 수 있을까? 그리고 만약 들키면 저는 밥을 떴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먹어야 했습니다. 정상인 척 해야 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무너지지 않도록.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준이는 빠르게 자랐습니다. 이제 뒤집기도 하고 옹알이도 했습니다. 마마, 바바 같은 소리를 내면 현우는 아빠라고 불렀어. 하며 좋아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수진이도 그랬을 겁니다. 며느리와 저는 눈빛으로 대화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 아는 그런 대화. 괜찮을까요? 며느리의 눈빛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제 눈빛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들킬 거라는 것을. 그날은 평범한 일요일이었습니다. 현우가 민준이를 데리고 소아과에 다녀왔습니다. 감기 기운이 있어서 검진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괜찮대요. 그냥 가벼운 감기래요. 현우가 말했습니다. 다행이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현우가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민준이 혈액형이 B형이래요. 그 순간 부엌에서 설거지하던 수진이의 손이 멈췄습니다. 접시가 물에 빠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B형? 제가 물었습니다. 네. 근데 저는 O형이고 수진이는 O형이잖아요. 그래서 O형이랑 O형 사이에서 B형이 나올 수 있나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현우를 봤습니다. 현우는 제게 묻고 있었지만 눈은 부엌에 있는 수진이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대답했습니다. 유전은 복잡한 거 아니야? 그렇긴 한데. 현우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검색하는 것 같았습니다. O형과 O형 사이에는 O형이나 O형만 나온대요. B형은 안 나온대요. 현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수진이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손에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보, 그게 어떻게 된 거야? 현우가 수진이를 봤습니다. 병원에서 잘못 본 거 아닐까?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잘못 봤다고? 혈액형 검사를 잘못 봐? 그럴 수도 있잖아. 수진아. 현우의 목소리에 날이 섰습니다. 혹시 나한테 숨기는 거 있어? 무슨 소리야? 숨기는 게 뭐가 있어? 수진이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현우야, 진정해. 다시 검사해보면 되잖아. 어머니는 빠지세요. 이건 저희 부부 문제예요. 현우가 제 말을 잘랐습니다. 현우야. 수진아, 솔직히 말해. 민준이가 정말 내 아들 맞아? 순간 수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대답해. 내 아들 맞냐고. 당연하지. 수진이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현우는 며느리를 한참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쾅. 문 닫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수진이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며느리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괜찮을 거야. 하지만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간 문제라는 것을.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현우는 수진이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을 때도 침묵만 흘렀습니다. 민준이만 모르고 웃었습니다. 까까. 민준이가 손을 뻗으며 웃었습니다. 저는 밥을 떠서 민준이 입에 넣어줬습니다.
우리 민준이 잘 먹네. 어머니. 현우가 저를 불렀습니다. 왜? 어머니는 민준이가 제 아들이라고 생각하세요? 제 손이 멈췄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연하지. 정말요? 현우야, 왜 이러니? 혈액형이 안 맞잖아요. 이상하잖아요. 병원에서 잘못 본 거겠지. 그럼 다시 검사해봐야죠. 현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시 검사하면 어떻게 해? 혈액형은 안 바뀌는데. 수진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냐고. 현우가 소리쳤습니다. 민준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큰 소리에 놀란 것입니다. 으앙, 으앙. 봐, 민준이 울잖아. 수진이가 민준이를 안았습니다. 내가 안을게. 현우가 손을 뻗었습니다. 됐어. 수진이가 몸을 돌렸습니다. 수진아. 됐다니까. 며느리가 민준이를 안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현우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주먹을 꽉 쥔 채로. 현우야. 제가 아들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혹시 어머니도 뭔가 아는 거 아니에요? 뭘 안다는 거야? 수진이가 뭔가 숨기는 거. 어머니도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몰라.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수진이를 불렀습니다. 수진아, 우리 병원에 가자. 병원요? 응. 그 병원. 인공수정했던 그 병원. 며느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왜요? 확실하게 해야 할 것 같아. 정말로 의료사고가 맞는지. 어머니, 그건. 현우가 의심하고 있어. 이대로는 안 돼. 수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우리는 그날 오후 병원에 갔습니다. 민준이는 현우가 봐주기로 했습니다. 병원은 큰 종합병원이었습니다. 불임 클리닉이 3층에 있었습니다. 수진 씨, 오랜만이에요. 담당 의사가 우리를 맞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진이가 인사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의료사고 건으로 왔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의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다른 정자가 사용된 게 맞나요? 의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실수였습니다. 어떻게 그런 실수가 있을 수 있나요? 당시 같은 날 시술 받으신 분들이 여러 명 계셨고 라벨링 과정에서 착오가. 그럼 민준이는 누구 아들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건 개인정보라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요? 우리 손자가 누구 아들인지도 모르라고요? 죄송합니다. 법적으로는 이런 실수해도 괜찮나요?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의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보상은 어떻게 할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병원에서 합의금을 드리겠습니다. 5천만 원을. 5천? 우리 아이 인생이 5천만 원이에요? 수진이가 소리쳤습니다. 수진 씨, 진정하세요. 더 논의할 수 있습니다. 논의요? 7년을 기다렸어요. 7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그런데 당신들 실수로 이렇게 됐어요. 며느리가 울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저희가 정말 죄송합니다. 의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송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건 법적 대응이 되겠죠.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럼 당신들은 계속 이렇게 영업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도 또 실수하면서? 아닙니다. 시스템을 완전히 개선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네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수진아, 가자. 우리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밖은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추웠습니다. 어머니, 어떡하죠?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일단 집에 가자. 우리는 택시를 탔습니다. 차 안에서 수진이가 조용히 울었습니다. 정말 의료사고였어요. 제 잘못이 아니에요. 나도 알아. 그런데 현우 씨는 안 믿을 거예요.
현우 씨는 저를 의심해요. 제가 바람 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을 거야. 아니에요. 눈빛을 보면 알아요. 며느리가 창밖을 봤습니다. 어머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현우가 민준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다녀오셨어요? 응. 어디 갔다 왔어요? 그냥. 잠깐 나갔다 왔어. 수진이가 대답했습니다. 현우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우리를 봤습니다. 어머니, 혹시 병원 갔다 온 거 아니에요? 어머니랑 수진이가 둘이 갔다 온 거 이상하잖아요. 현우야, 우리 얘기 좀 하자. 제가 말했습니다. 무슨 얘기요? 일단 앉자. 우리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민준이는 아기 침대에 누웠습니다. 뭔데요? 현우가 물었습니다. 저는 수진이를 봤습니다. 며느리가 말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여보. 수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말해봐. 민준이가. 민준이가 당신 아들이 맞아. 혈액형이 안 맞는데? 그게 병원 실수야. 병원 실수? 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인공수정할 때 다른 정자가 사용됐어. 순간 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 의료사고야. 병원에서 라벨링을 잘못해서. 그럼 민준이는 당신 아들이 아니야. 현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럼 누구 아들이야? 모르겠어. 병원에서도 못 알려준대. 못 알려준다고? 개인정보래. 현우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진이가 울었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무서웠어. 당신이 민준이를 거부할까봐. 거부? 당연하지. 내 아들도 아닌데. 현우야. 제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는 알고 계셨어요? 현우가 저를 봤습니다. 나는. 알고 계셨죠? 그래서 둘이 병원에 갔던 거죠? 현우야, 진정해. 진정하라고요? 어머니도 나를 속인 거잖아요. 현우야, 들어봐. 수진이는 잘못이 없어. 잘못이 없다고요? 7년 동안 아이 못 가졌으면서 결국 다른 남자애를 낳아서 내한테 키우라고 한 게 잘못이 없다고요? 그건 의료사고라고. 증거 있어요? 정말로 의료사고라는 증거. 현우가 냉소를 지었습니다. 혹시 수진이가 바람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둘러대는 거 아니에요? 현우야. 그런 말 하지 마. 제가 아들의 팔을 잡았습니다. 놔주세요. 현우가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 순간 민준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으앙, 으앙. 아기 침대에서 민준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달려가 민준이를 안았습니다. 쉿,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현우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말했습니다. DNA 검사할게요. 뭐? DNA 검사. 정말로 내 아들인지 확인할게요. 여보, 그건. 싫으면 말고. 근데 싫다는 건 뭔가 숨기는 거겠죠? 현우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와 수진이만 남았습니다. 며느리가 민준이를 안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아니야, 끝난 게 아니야. DNA 검사하면 들통나요. 0%가 나올 거예요. 그래도. 그럼 현우 씨는 민준이를 버릴 거예요. 수진이가 민준이를 꼭 안았습니다. 제 아들을 버릴 거예요. 저는 며느리 옆에 앉았습니다. 민준이를 봤습니다. 아기는 울음을 멈추고 엄마 품에서 잠들고 있었습니다. 작고 평화로운 얼굴. 이 아이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수진아. 네. 우리가 지켜줘야 해. 어떻게요? 방법을 찾자. 반드시. 하지만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진실은 곧 드러날 것이고 우리 가족은 산산조각 날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현우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아들도 잠을 못 자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 방에서는 민준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달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엄마가 지켜줄게. 하지만 누구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을까? 민준이를 지킬 수 있을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내일 모든 것이 바뀔 거라는 것. 그리고 그 변화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우가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DNA 검사할 거예요. 아침 식탁에서 현우가 말했습니다. 현우야, 말리지 마세요. 저는 확실히 알아야 해요. 수진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를 아는 채로. 여보, 제발. 말하지 마. 이미 결정했어. 현우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수진이를 봤습니다.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끝났어요. 정말 끝났어요. 아니야. 저는 일어났습니다. 결정했습니다. 이제 제가 나설 차례였습니다. 저는 현우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현우야, 엄마 좀 들어가도 되니? 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현우는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현우야. 왜요? 앉아.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저는 현우 옆에 앉았습니다. DNA 검사하지 마. 왜요? 할 필요 없어. 왜 할 필요 없는데요? 제 아들인지 확인해야죠. 이미 알잖아. 내 생물학적 아들이 아니라는 거. 현우가 저를 봤습니다. 그럼 왜 검사하지 말래요? 검사해서 뭐가 달라지니? 확실해지죠. 확실해지면 그 다음엔 현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준이를 버릴 거야? 그건 내 아들이 아니니까 버릴 거야? 어머니, 피도 안 섞였는데 어떡해? 피? 저는 현우를 똑바로 봤습니다. 현우야, 엄마가 물어볼게. 지난 6개월 동안 민준이 키우면서 너 행복했어? 뭐요? 대답해봐. 행복했어? 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민준이가 처음 웃었을 때 기억나? 너 울었잖아. 기뻐서. 민준이가 아빠라고 말하는 것 같다고 좋아했잖아. 어머니. 그때 민준이한테 피가 섞였는지 안 섞였는지 중요했어? 현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물어볼게. 너 민준이 사랑해? 그건. 그렇죠. 그럼 됐어. 어머니,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간단해. 내가 사랑하면 그게 내 아들이야. 저는 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현우야, 엄마 말 들어봐. 가족은 피로만 맺어지는 게 아니야. 하지만 같이 밥 먹고 같이 웃고 같이 울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게 가족이야. 어머니는 괜찮으세요? 손자가 우리 핏줄이 아닌데. 처음에는 아니었어.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 봤을 때 엄마도 충격받았어. 이게 뭔가 싶었지. 그럼요. 하지만 민준이를 안으면서 깨달았어. 이 아이가 우리 핏줄이든 아니든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한다는 건 변하지 않는다는 걸. 현우가 저를 봤습니다. 엄마는 30년 전에 너를 처음 안았을 때 느낀 감정이랑 지금 민준이를 안을 때 느끼는 감정이 똑같아. 이 작은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 어머니. 그게 가족이야, 현우야.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맺어지는 거.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수진이는 잘못한 게 없어. 7년을 기다렸어.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도 알잖아. 알죠. 병원 실수로 이렇게 됐어. 수진이를 원망하면 안 돼. 하지만 제 아들이 아닌데. 너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이미 우리 가족이야. 6개월 동안 우리랑 함께 살았어. 너도 아빠 노릇했고 나도 할머니 노릇했어. 그게 전부야. 어머니. 검사 결과가 뭐가 나오든 민준이는 내 아들이야. 그리고 우리 손자야. 현우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저도 사실 민준이 사랑해요. 알아. 근데 피가 안 섞였다는 게 자꾸 걸려요. 그 생각 버려. 피가 뭐가 중요해.
중요한 건 마음이야. 저는 일어났습니다. 엄마가 보장할게. 민준이를 키우면서 너는 후회하지 않을 거야.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수진이가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 현우는 엄마가 설득할게.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며느리가 저를 안았습니다. 저도 며느리를 안았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해. 민준이를. 그리고 우리 가족을. 그날 오후 현우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거실에서 수진이가 민준이를 재우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현우가 불렀습니다. 수진이가 놀라 돌아봤습니다. 응, 미안해. 현우가 말했습니다. 뭐가? 의심해서. 너를 원망해서.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여보, 너도 피해자였는데. 엄마 말 듣고 생각해봤어. 현우가 민준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준이. 아기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현우가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민준이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민준아. 아빠가 잘못 생각했어.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내 생물학적 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야. 현우가 민준이를 안았습니다. 아빠가 지켜줄게. 평생. 그 순간 수진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현우가 수진이도 안았습니다. 셋이 함께 안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현우와 수진이는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런 일이 없어야 해요. 현우가 말했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어. 소송은 길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민준이는 빠르게 자랐습니다. 이제 혼자 앉을 수 있었습니다. 할미. 어느 날 민준이가 저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한 거야? 할미. 저는 민준이를 안았습니다. 우리 민준이 할미 알아보네. 민준이가 웃었습니다. 이가 없는 잇몸을 드러내며. 엄마 봤어요? 할미 했어요. 현우가 달려왔습니다. 그러게. 우리 민준이 똑똑해. 우리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6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민준이 돌잔치를 했습니다. 작은 잔치였습니다. 가까운 친척들만 불렀습니다. 민준이는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너무 귀여웠습니다. 와, 민준이 진짜 예쁘네. 친척들이 칭찬했습니다. 아빠 닮았어. 누군가 말했습니다. 현우가 웃었습니다. 어색한 웃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현우가 이제는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돌잡이를 했습니다. 민준이 앞에 여러 가지 물건을 놓았습니다. 실, 돈, 책, 마이크. 민준이는 잠시 고민하더니 책을 집었습니다. 와, 공부 잘하겠네. 모두 박수쳤습니다. 저는 민준이를 봤습니다. 민준이도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할미. 그래, 할미야. 저는 손자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를 처음 안았을 때 저는 DNA 같은 건 몰랐습니다. 그저 손자를 안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이가 우리 핏줄이든 아니든 저는 이 아이를 사랑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잔치가 끝나고 손님들이 돌아갔습니다. 현우와 수진이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응. 고마워. 민준이 받아줘서. 당연한 거잖아. 우리 아들인데. 현우가 수진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힘들었을 거야. 사실 나도 아직 가끔 헷갈려. 현우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피가 안 섞였다는 게 가끔 걸려. 하지만 민준이 보면 그런 생각 다 사라져. 고마워. 너도 힘들지? 죄책감 느끼고 그러지? 응. 가끔. 만약 그때 다른 병원 갔으면 어땠을까 생각해. 그런 생각하지 마. 이미 지나간 일이야. 현우가 수진이를 안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날 밤 저는 민준이를 재우고 있었습니다. 할미가 이야기해줄까? 민준이가 저를 봤습니다. 옛날에 할미가 있었어. 할미는 아들이 하나 있었지. 그 아들이 자라서 어른이 됐고 결혼을 했어.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손자가 태어났어.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나서. 할미는 손자를 처음 봤을 때 정말 행복했어. 세상에서 가장 예쁜 아기였거든. 그런데 어느 날 할미는 알게 됐어. 그 손자가 핏줄로는 연결되지 않았다는 걸. 민준이는 제 말을 듣는지 모르겠지만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놀랐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하지만 할미는 깨달았어. 가족은 피로만 맺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사랑으로 맺어진다는 걸. 그래서 할미는 결정했어. 이 손자를 평생 사랑하기로. 피가 섞였든 안 섞였든 너는 우리 민준이니까. 민준이가 잠들었습니다. 저는 민준이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잘 자, 우리 손자. 3년이 지났습니다. 민준이는 이제 4살이 되었습니다.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할미, 나 오늘 그림 그렸어. 민준이가 달려와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어디 보자. 와, 잘 그렸네. 가족 그림이었습니다. 아빠, 엄마, 할머니, 그리고 민준이. 민준아, 이게 우리 가족이야? 응, 우리 가족. 민준이가 웃었습니다. 저는 그 그림을 받았습니다. 고마워, 민준아. 할미가 소중하게 간직할게. 할미 사랑해. 할미도 사랑해. 저는 민준이를 안았습니다. 어느 날 현우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소송 결과 나왔어요. 그래. 어떻게 됐어? 병원 측에서 책임을 인정했대요. 배상금도 받고 시스템도 개선한대요. 다행이다. 근데 어머니, 그 돈 민준이 교육비로 쓸까 해요. 민준이 이름으로 적금도 들고. 좋은 생각이다. 그리고 어머니, 입양 신고할까 해요. 저는 놀랐습니다. 입양? 네. 법적으로도 제 아들로 만들고 싶어요. 민준이한테 떳떳하고 싶어요.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현우야, 정말 잘 자랐구나.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잖아요. 가족의 의미를. 저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고마워, 엄마 말 들어줘서. 제가 더 고마워요. 지금 저는 65입니다. 민준이는 5살이 되었습니다. 어제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할미, 나 아빠 닮았어?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민준아, 닮은 건 중요하지 않아. 왜? 중요한 건 사랑이거든. 아빠가 민준이를 사랑하고 민준이가 아빠를 사랑하는 게 중요한 거야. 나 아빠 사랑해. 그럼 됐어. 그게 가족이야. 민준이가 웃으며 뛰어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완벽한 해결은 없었습니다. 가끔 현우도 수진이도 그리고 저도 복잡한 감정을 느낍니다. 만약 그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를 보면 그런 생각은 사라집니다. 이 아이는 그냥 우리 가족입니다. 핏줄이 아니라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 그게 틀린 건 아닙니다. 다만 조금 다를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선택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도 가끔 무겁다는 것을. 하지만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을. 왜냐하면 저는 민준이를 사랑하니까요. 그리고 그 사랑은 진짜니까요. 오늘 아침 민준이가 어린이집에서 돌아왔습니다. 할미, 선생님이 가족 이야기 하래. 그래. 뭐라고 할 거야? 우리 가족은 특별하대. 왜? 할미가 있잖아. 할미가 제일 좋아. 민준이가 저를 안았습니다. 저는 손자를 꼭 안았습니다. 할미도 민준이가 제일 좋아. 창밖으로 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란 뭘까? 피로 맺어진 관계. 아니면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 저는 이제 압니다. 둘 다 맞고 둘 다 틀립니다.
가족은 그냥 함께하는 것입니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힘들 때도 함께 밥 먹고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것. 그게 가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족입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상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족입니다.